여자가 카페에서 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여자가 사는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였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여자에게 범인도 어쨌거나 사람이니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말을 했다. 이에 여자는 화를 내며 왜 범인을 불쌍하게 여겨야 하냐고 따졌고 남자는 여자를 진정시키려 했다. 결국 여자는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집에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여자 집 현관문에는 빨간 낙하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아씨, 아쉽네. 운 좋은 년. 여자는 당장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사이코패스인 A, 소시오패스인 B. 둘은 공통적인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경찰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A는 살인이 뭐가 잘못됐냐고 오히려 따져 물었고 B는 살인이 잘못인 걸 알지만 그저 취미생활을 한 것뿐이라며 웃었습니다. 또한 흡심해서 경찰을 죽여버려 둘이 감옥에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마지막 한마디. 나도 알아요. 내가 인격장애인 거. 그런데 아무리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도 글 쓰는 것쯤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오늘은 남자친구와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남자친구는 나에게 빨간 장미를 선물했다. 나도 선물을 해주었고 우리는 알콩달콩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만난 남자친구는 내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심하게 냈다. 전에는 다 이해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다음날에 만난 남자친구는 다시 상냥해졌다. 어느 날 남자친구는 나에게 아무 날도 아닌데 흑장미를 선물해 주었고 남자친구는 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흑장미의 꽃말을 검색해본 나는 소름이 돋아 지인에게 상담했고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그리고 지인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학폭 일증은 A, 학폭 피해자인 B. B는 그날도 A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돈을 갖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는 B를 때리고 나서 자신이 마시던 맥주캔을 B에게 던졌다. 다음날 학교에서는 일진들끼리 술을 마시고 B를 때렸다는 이야기가 자랑처럼 오갔다. 그러던 중 다른 일진이 숙취가 없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고 A는 그냥 얼버무리며 넘겼다. 그러나 이런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던 B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맥주캔에는 분명 나에게는 SNS 중독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SNS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 셀카와 함께 올려진 친구의 추모글. 댓글은 온통 친구를 위로해주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친구의 책상 속과 사물함을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쎄한 느낌이 들어 내 책상 속과 사물함을 뒤져보았더니 몸통과 얼굴의 바늘이 수십 개가 꽂힌 저주인형이 있었습니다. 나는 친구의 속내를 알 수 있었고 당장 친구와 절규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약속이 잡혀 평소에 잘 착용하지 않던 반지를 끼고 나갔다. 친구와 한참 술을 마시던 와중 친구는 내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빤히 쳐다봤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내 반지가 너무 예뻐서 따라 사려고 유심히 보는 줄로만 알았다. 친구가 말하길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행운을 뜻한다고 한다. 나는 그저 사이즈가 맞으면 끼는 거다.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2차를 달리고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고 일어나 보니 내 오른손 새끼 손가락이 사라져 있었다.
경악하며 눈물을 흘리는 날 보고 웃는 친구. 친구의 마지막 말 때문에 소름이 돋았다. 네 엄마는 오빠와 나를 차별했다. 오빠는 아들이어서 좋고 나는 딸이어서 싫다고 했다. 이런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나는 항상 오빠에게 뒤처졌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예뻐해줬지만 이젠 나를 예뻐해줄 사람이 없다. 외할머니조차도 나를 매우 싫어한다. 어느 날 오빠는 술 먹고 사람을 심하게 때려서 감옥에 갈 상황이 되었고 엄마는 오빠 대신 내가 감옥에 가라고 했지만 난 당연히 거절했다.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며 살아갔고 몇 년 뒤 뉴스에 나온 살인사건에서 범인이 오빠라고 나왔다. 범행 동기는 엄마의 집착 때문에 힘들어서 홧김에 죽였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의 장례를 치르던 나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는 자취를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다. 그런데 집을 잘못 골랐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밤낮으로 쿵쿵대고 남자가 고함을 지르기까지. 참다 못해 나는 단판을 지을 생각으로 위층에 올라갔다. 그러자 초췌한 몰골의 남자가 나를 귀찮다는 듯이 바라봤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남자는 대충 대답하고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뭐야? 지금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며칠 후 그 남자는 집안에서 목이 졸린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다른 동에 사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소름이 끼쳐 계약 기간이고 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다. 어떤 마을에서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 그녀는 남편의 빈 껍데기라도 붙잡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다. 결국 감옥에 가는 대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아내. 또한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하루빨리 시신을 찾아야 했다. 부부가 살던 집에는 눈, 코, 입이 없는 전신이 하얀 마네킹이 침실에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이 사건을 맡은 경찰 A는 마네킹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며 불평을 해댔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한참 후에서야 소름 돋는 진실을 알 수 있었다. 만년 전교 1등과 만년 전교 2등. 2등은 항상 1등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1등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2등은 체격도 작고 힘도 별로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1등을 그대로 두고만 보게 됩니다. 수능도 같은 시험장에서 치르게 된 둘. 몇 년 후 2등이 일하는 호텔에 1등이 오게 되었고 2등은 1등에게 서비스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등은 1등을 장례식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